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으로 지역 곳곳에 많은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자연의 선물을 준다.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오래전부터 우리의 목공 기술도 발달했다. 집과 농기구, 생활 도구로 쓰이는 목재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재료였다. 궁궐이나 가옥을 짓는 건축일은 대목이라 하고 가구나 문짝 등 목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소목이라 한다. 소목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백골은 소목장의 기술 중 하나로 오칠을 하기 이전에 나무 기물을 뜻한다. 가구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백골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집에서 7시 반이면 출근을 해요. 출근해가지고 보통 한 8시 전에 작업을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6시까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백골. 김우용 부유자의 일상은 늘 변함없이 한결같다. 작업도 마찬가지다. 조급하게 빨리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물건 자체가 아무래도 험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야 물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초조한 거 그런 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결을 더해가며 무늬를 그리는 나무를 닮았다. 옛날부터 제가 그 백골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무 결을 살리는 거다. 저는 이 직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김우용 보유자는 17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의 한 공방에 들어갔다. 나무가 좋아 한 선택이었다. 서울에 처음 오니까 딱 3일 되니까 뭐 했는데 잘 못 들었어. 그런데 망치가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손을 맞았는데 손이 새카맣게 멍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집에 가려고 딱 했는데 10개월 있다가 민용태 선생님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한 1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일을 열심히 많이 배웠어요. 스승에게 인정받고 가정도 이룬 김우용 보유자. 목공 기술 또한 나날이 발전해 많은 성과를 냈다.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를 닮은 품성과 성실함이 빚은 결과였다. 다친 손마저 영광의 상처로 여겼다. 딱 잘렸으면 이걸 이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게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잘려가지고 그렇게 실망해 본 적은 없고 이래다 보면 뭐 다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한번 대작을 좀 남이 흉내내지 못할 그런 걸 짜고 싶어 하고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오칠을 해야 또 그 빛이 나니까 그때는 또 저와 이제 협업 작품으로 이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 한번 해보자. 혼이 나서 울먹였던 17살 소년이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 한 길로 걸어와 만들게 된 일어나 비추어라. 보물이란 찬사로 한 스승에게 배운 두 보유자의 노력에 답했다.
50여 년 관계를 이어온 두 보유자의 협업은 계속될 것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김의용 보유자. 제작 과정을 보여줄 백골 작품을 구상해서 그리고 있다. 이층장이라고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요걸 선정을 한 거예요. 장롱 중에서는 요 2층장, 요 머리장 한 단짜리도 많이 하지만 요 2층짜리를 좀 많이 하죠. 층이 분리되는 것을 농, 층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장이라 한다. 보유자는 이를 장으로 혼용하며 여기서 2층 농을 2층 장으로 부른다. 항시 각도가 이건 틀리질 않아요. 이 쇠로 된 거는 떨어뜨리고 뭐 많이 쓰다 보면 이게 각도가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각도가 틀린다면 우리가 깎아서라도 맞춰서 쓰니까. 요건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홍송 이런 거 쓰고, 요거는 이제 다른 재질로 합판 종류 요런 걸로 쓰죠. 왜냐면 돌아가니까. 잘 그려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도면에서는 뭐 1mm 이렇게 틀릴 수가 있지만 저 짤 때는 그게 없지. 우리가 계산을 또 하니까. 우리가 나무 재단할 때는, 깎을 때는 정확하게 깎죠. 이거를. 도면에 이게 조금 작게 그려졌다고 이게 작게 빼면 또 안 맞으니까. 도면대로 다 하면 뼈대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 뼈대는 두께가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2층 농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2~3달 정도.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는 보유자의 신념엔 변함이 없다.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이 다리를 만들려면 요 가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요걸 대고 요대로 오리지. 어느 정도 오려가지고 손으로 시하게를 해야죠. 물건에 따라 모양을 보는 거죠. 뭐 무조건 뭐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물건의 비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여기는 일자로 딱 긋고, 보유자의 가업을 잇기 위해 백골리를 배우는 아들. 여기에도 물려 들어가죠, 나무가. 나중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런 대로 그림은 다 잘 됐어요. 1:1 실측 도면으로 그려진 2층 농이다. 목재 건조는 소목하고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잘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했을 경우 장마철에 뒤틀리거나 갈라져서 가구를 망가뜨린다. 네, 요거는 이제 오동나무고요. 오동나무를 저희가 제재해가지고 요게 말린 지가 한 2~3년 된 거예요. 요쪽은 계목이고 저쪽으로는 요 쌓인 거는 먹감나무. 주로 이제 오칠할 때 이제 그 나무에다 칠만 할 때, 칠만 해서 쓸 때, 그때 이제 계목을 쓰는 거예요. 원목의 문양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무 결이 예쁘죠. 나무 결도 예쁘고 이제 문양이 좋아요.
문양이 좋기 때문에 계목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보통 한 400~500년? 느티나무는 그래도 한 600~700년 정도 된 거래야 좋아요. 색깔을 보고 판별을 하고 지금 요런 거는 불과 한 40년, 50년 된 나무예요. 요런 건. 근데 색깔이 좀 허옇잖아. 근데 이런 건 진짜 오래된 나무예요. 이런 정도는. 요거는 색깔이 이제 가에서 띈 거지만 문양도 좋고 이런 건 한 600~700년 된 거예요. 요 가에서 띈 거라 그렇지. 이게 같은 나무인데 요거 나무 하나에 5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서 요거까지가 800년. 완전히 곰 삭아 가지고 이 껍데기가 다 썩은 거예요. 이 껍데기 하얀 게 다 썩어서 이제 빨간 것밖에 없잖아. 문양이 좋고 오래된 느티나무 원목을 통판으로 사용해 만든 식탁. 수축 팽창이 잘 되게 홈을 파서 틀과 원판 사이에 간격을 두었다. 원목을 사용하는 가구에 꼭 필요한 전통 가구 제작법이다. 먹감나무는 이제 오래된 거는 먹감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이제 얼마 안 된 거는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먹감나무는 활용도는 좀 있는데 이제 많이 용도가 어느 때 문짝 같은 걸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요거만 살리게끔 이제 요 흰 부분도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요거 살리게끔 이제 요 나무에서 킨 걸 이제 찾아 그러면 똑같은 걸 찾아서 덮어 쓰면은 나무 문양이 비슷하죠. 어느 경우에는 키면 요렇게 전백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런 걸 못 쓰는 거예요. 이거 갈라지고 그래서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런 요것도 이제 먹감나무. 이제 요런 거는 요 무늬만 요렇게 흰살 들어가도 잘라서 이제 덮어 쓰면은 이렇게 쓰면 이제 비슷하게 문양을 맞춰서 쓰죠. 이런 거는 먹감으로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소목에도 백골만큼은 홍송으로 써요. 이제 나전칠기 해는 거. 홍송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눈매가 고운 거, 나이테가 아주 고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별을 하지. 왜냐면 나이테가 큰 거는 더운 지방에서 자란 건 좀 커요. 근데 추운 지방께 아주 곱고 눈매도 결도 전부 거의 한 1mm 정도의 이 결이지. 요긴 눈매가 이제 굵죠. 눈매가 요건 아주 고와요. 1mm 사이밖에 안 돼요. 눈매가. 요건 자세히 보시면 눈매가 요게 1mm 사이밖에 안 돼요. 이거는 보통 2~3mm씩 되고. 홍송만 쓰는 건 첫째 하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원목 참죽이나 이런 건 나무가 너무 강해서 접착력이 다른 선배발로 그럴 때 좀 약해. 근데 이거는 접착력이 좀 세고. 자연 건조로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불 떼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로 이제 보일러처럼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요. 재단을 해서 건조장에 딱 넣어요. 넣어서 한 35도, 40도에서 한 20일, 그래서 한 달, 그 정도 건조장에 넣지. 그럼 뭐 건조가 뭐 한 습도 한 10%에 15% 사이. 나무가 안 좋은 데는 다 잘라버리고 좋은 쪽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눈매가 이제 좀 고운 걸로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무가
좀 썩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잘라 버려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험이 있죠. 이것도 잘라 버려요. 왜냐면 이거 쓰면 안 되니까. 홍송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사가지고 쓰는 확률이 60%, 계목이나 참죽이나 이런 거는 25%. 그래도 한 50년씩은 다 된 거예요. 큰 대패는 거의 사서 쓰고 작은 것들은 다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넓은 면을 깎을 때 이렇게 깎으시면 이렇게 깎잖아요. 작은 면 깎을 때는 요 작은 걸로 깎아도 돼요. 용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가지고는 쓰기가 힘드니까 날도 자주 갈아야 되고 일하다 보면 여러 개 갈아놓고 한 번에 쓰면 일하기가 좋죠. 초벌 깎을 때는 날을 많이 빼서 깎고, 이제 시하게 할 때는 날을 조금 빼서 깎고. 둥근 대패요. 그럼 요걸로 깎으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둥글게 이제 파지는 거죠. 요걸 깎는 거고 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작은데 요거 둥글리는 거. 뼈대를 굴릴 때 이제 그 머리장 같은 거 가해 뼈대 굴리는 대패예요. 용도가. 이제 요런 건 이제 가운데 뼈대 전체 둥글리는 거. 그다음 건 이제 조그만 마루 깎는 거. 이렇게. 아치형. 그런 거 깎을 때 쓰는 거예요. 아치형. 돌아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 아치형을 이제 모서리 잡을 때 쓰는 거, 모서리. 요게 모서리 잡을 때 살짝 하면 요게 한 1.5mm 요 정도 모서리가 딱 잡혀요. 요 모서리가 이렇게 요걸로 깎지. 깎으면 요 모서리가 이제 칼날 같지 않고 둥글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다 있어도 또 마루가 또 틀린 마루가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만들어요. 우리가. 나무 두께를 맞춰서 깎을 때 요 금으로 싹 긋는 거예요. 요걸로 그면은 금이 딱 나오면 요 금만큼만 깎아야 돼요. 그러면 나무 두께가 똑같아요. 요거는 촉을 낼 때 쓰는데 이게 촉 낼 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렇거든요. 심이 4개가 있지. 촉을 2개 낼 때 쓰고, 요렇게 2개짜리는 촉 하나 낼 때 쓰고, 촉 낼 때 요걸 그면 이렇게 그시면 여기 금이 2개가 나와 있잖아요. 흠 안 나고 자를 때는 요걸로 살짝만 거요. 뭘 붙인다. 그러면 요걸로 싹 거서 붙여야 돼요. 저 금무게로 금은 안 되고. 그리고 요런 데 걸 때. 그러면 이렇게 거지지. 그러면 이건 대패질을 하고 살짝 시하게 해도 이건 험이 없죠. 근데 이거는 거의 한 1mm 가까이 들어가면은 대패로 깎아도 험이 보이니까 안 돼요.
파는 거예요. 이렇게 때릴 때. 이런 것도 이제 원형이에요. 원형을 이렇게 조그만 거 파는 거. 홈 팔 때, 이렇게. 둥글린 홈 팔 때, 이렇게. 민자를, 일자를 살짝 다듬을 때, 좁은데, 좁은 공간 다듬을 때, 일자로. 요 끝에 같은데, 이렇게 팔 때, 요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평면. 평면을 다듬을 때, 평면 다듬을 때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평면 시하게 할 때, 요건 이렇게 홈을 팔 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팔 때, 그러면 이렇게 딱 동그랗게 파지잖아요. 그때마다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무를 이제 요걸 하면 두께를 똑같이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게 금무게로 거가지고 이제 깎는 거예요. 이렇게 깎을 때는 이제 좀 두꺼우니까 초벌 대패로 좀 깎고 이제 시하게 대패로 깎는 거예요. 예, 저희가 깎을 때 보면 금무게로 걷을 때 요게 딱 일어나요. 요걸 이제 시하게로 살짝 깎아내야죠, 요걸. 요 근까지만 깎으면 돼요. 더 이상 깎으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게, 금이. 요렇게 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각도를 잡아야 돼요. 이 각도가 맞아야 이제 조립을 해도, 나무를 조립을 해도 이 턱이 잘 맞는 거예요. 초벌 잡고 나면 한 2mm 깎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나무를 재단할 때 3mm 여유를 줘요. 그리고 많이 흰 거 같은 경우에는 5mm까지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 깎으면 두께가 똑같죠. 자르고 이제 기장을 맞춰 자를 때는 750 기장을 맞춰서 자르면 이 여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금에다 톱날을 금 이쪽을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금으로 자르면 안 되고 금을 여기다 바로 놓고 잘라야 돼요. 금으로. 금 앞에. 이렇게 자르시면 처음에만 그렇게 하시면 이 톱 자를 때 거기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이게 정확하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칼로 안 그으면 연필로 그으면은 정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칼로 그어야 이걸 정확하게 따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잘라낼 때도 금을 살려서 잘라내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다 거요. 이게 촉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럼 촉이 2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따서 요 기접이 들어가는 거. 요걸 먼저 따내야 이제 끌구멍을 파고 따내면 여기에 힘이 없어서 요게 잘못하면 물러나요. 물러나기 때문에 요걸 미리 따내야 돼요. 끌이 기역자예요. 요 끌 자체가 이렇게 금에다 딱 대고 똑바로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금에다 딱 대고 이걸 찍어야죠. 그래서 요거를 요 금에서 싹 다 손으로 따내야 돼요. 이제 요거 찍을 때는 조심해서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찍는 거예요. 이게 찍어야 이제 원래는 옛날 같으면 요걸 일자로 그냥 잘라서 이렇게 꼈는데 요걸 하나 더 끼므로써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이걸 총총 찍어야 빼내기가 쉬워요. 바닥에서만 반듯하면 이게 관계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막 이 구멍보다 촉이 조금 짧아야 되거든. 그래야 여기가 딱 맞아요. 양 끝에는 요걸 이제 사선으로 잘라내야 돼요. 전면은. 일자로 자르고 뒤는. 상대방께 이제 촉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보다 짧게 잘라야 돼요, 이거를. 보통 한 2mm 짧아요. 조금.
이렇게. 요게 잘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요게 이제 그래 나중에 이제 걸리지 않고 잘 들어가죠. 요렇게 하면 이제 요걸로서는 촉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죠. 보유자는 주문 제작한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다. 좀 습에 강하고 강도가 더 세요. 백골로스는 아기를 안 쓰죠. 습에 약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쓸 게 접착제가 없었잖아요. 용도가 다 틀려요. 요거는 나전칠기는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목 가구 그거는 본드칠을 안 해요. 여기에 이 홈에는 이 판이 움직여야 돼. 이거 만들었어 이제 한 10년? 10년 좀 넘어요. 직각차로 결합된 부분이 정확하게 직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우동은 뒤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질은 합판 종류예요. 백골 제작에는 나무의 뒤틀림이나 변형을 막기 위해 합판을 활용한다.
이제 서랍 들어가는데. 보유자는 2층 농 제작을 위해 변형 위험이 있는 서랍 앞판과 문판에 하판을 사용한다. 이걸 안 쓰면은 이게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이걸로도 많이 오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건 안 쓰죠. 재단 기계하고 이거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오려서 이제 저희가 요걸로 이제 또 대패로 시약에는 마감은 또 해요. 요거를 깨끗하게. 여러 개의 다리 모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한 번에 모아서 대패질한다. 보유자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다. 이제 다리가 이제 윤곽이 된 거죠. 요거
족대에서 짧은 쪽을 먼저 조립하여 건조한 후 긴 쪽을 조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틈새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제 조여가지고.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그래서 하자 없이 다음 공정을 위해서 이 백골이 반드시 해줘야 될 작업.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셨고 그것을 배려해서 미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각도로 배려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판으로 여기다 끼워서 이걸 민자로 만들 거예요. 내부를 턱이 지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하여 내부에 칠을 했을 때 칠이 고이거나 흐르지 않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모든 게 안 맞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 계산할 때도 잘해야 되고 어딘가 모르게 그럼 다른 게 하나가 짧든가 이런 거지 각도가 안 맞는 거는 요 가운데 한번 줘요. 많이 칠하지 마. 딱 맞춰봐. 됐어? 네? 요걸 열로 올려. 이거. 지금의 주거 환경에 맞는 또 트렌드에 맞는 작품들을 이제 만들 옛날 스타일로만 만들어서는 이제 힘드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전통의 기법을 살리되 이제 외형적인 디자인은 이제 요즘 트렌드나 주거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다 올려놓고 붙여. 들어. 사선으로 한 2mm 정도 해줘야지 문이 잘 열리고 문이 이쪽에 앞이 뒤가 닿으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아래 위도 요 사선을 해줘야 문이 잘 닫히고 그렇지는 안 돼요. 다 40년 전에 짠 거나 또는 요즘 짠 거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뒤틀림이 없이 또 나무의 연결 부분, 짜맞춤 부분이 이렇게 터지거나 뭐 비틀어짐 없이 이렇게 지속되는 걸 보면 그것은 뭐 거의 천부적인 재능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평생 백골 장인으로 살아온 보유자에게 모든 작품들은 자식처럼 소중하다. 아들이 자신의 뒤를 잇겠다고 나섰을 때 선뜻 찬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일이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힘든 일을 자식에게 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지가 하니까 그래 마음이 놓이는데 그래도 항시 보면은 이제 그래도 또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없으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야. 항시 난 이 직업을 잘했다고 항시 느껴요. 뭐 언제 느끼는 게 아니고 싫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